중동부 등 여러 주에 걸쳐서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발생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천 가구의 집과 회사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이민 및 귀화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가 어제부터 인상됐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기존 $640에서 $710로 약 11%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4월 말 종료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달걀 생산업체가 닭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된 후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미시간의 가금류 시설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갱단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된 IT 수도에서 약 3주 만에 5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교회협의회가 2024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단합하는 교계 건설을 위한 교단별 연합 찬양제를 오는 9월 개최합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클라우드 메켈라를 선임했는데요. 리카르도 무티드를 이을 그는 올해 28세로 CSO 133년 역사상 11번째 음악 감독이자 최연소 감독직을 맡습니다.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교재개발위원회가 이달 2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2024를 진행합니다.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열세를 쥔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시카고 시를 관통하는 시카고 리버에서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회 시카고 리버 스위밍이 개최됩니다. 시카고 애들러 천문관이 이달 8일 개기일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대 망원경 등을 갖춰 이날 천문관을 찾을 수만 명과 행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부 등 여러 주에 걸쳐서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발생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천 가구의 집과 회사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켄터키, 버지니아,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일리노이에서도 켄터키 카운티에서 2건의 토네이도가 목격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는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 집이 부서지고 도로 광고판이 무너져 내리며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배수관으로 대피했던 40대 노숙인 여성이 폭우에 숨지기도 했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14만 명의 고객이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학교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 주정부와 소방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이 시카고 일원에도 오늘과 내일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맥케니와 드켈브 카운티에는 1에서 최대 4인치의 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나오는 등 일대에 오늘 자정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운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이민 및 귀화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어제부터 인상됐는데요. 이민 서비스국 측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보다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수료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기존 $640에서 $710로 약 11% 올랐습니다. 시민권 증서도 $1,170에서 $1,335로 약 15% 인상됐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신분 조정 신청 I-485 수수료가 $1,440로, 취업 이민 청원 I-140 역시 $715로 소폭 올랐는데요. 단 영주권 갱신 등 일부 수수료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14살 미만이거나 고용 승인 서류 등 신분 조정에 대한 수수료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진행할 경우 $50 상당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한편 이민 옹호자들은 새로 인상된 수수료가 가족 재결합을 어렵게 하고 또 비시민권자로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 이민이 한층 더 위축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4월 말 종료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해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값 초고속 인터넷 제공 프로그램이 오는 4월 말로 종료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통신회사들과 협력해 저소득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매달 $30에서 $75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이 기금이 다음 달 말로 고갈됩니다. 미국은 2021년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650억 규모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위한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죠. 바이든 정부는 이 프로그램 연장 운영을 위해 $60억 예산 배정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가 시한이 임박해오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는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미국에서 2,300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수백 달러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연방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미국 가정의 5분의 1에 달하는 6천만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통신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달걀 생산업체가 어제 닭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된 후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미시간의 가금류 시설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요. 미시시피주 리즈랜드에 본사를 둔 칼멘 푸드는 텍사스주 파머카우니 시설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발견된 후 약 160만 마리의 산란개와 전체 닭의 약 3.6%인 33만 7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에머렐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85마일, 댈러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370마일 떨어진 텍사스 페넨들에 있는 텍사스 뉴멕시코 국경에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회사는 향후 발병 위험을 완화하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관리, 또 관련 산업그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과 관련된 조류 독감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리콜된 달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적절하게 취급하고 조리한 달걀은 먹어도 안전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오늘부터 한국에 들어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의 건보에 무임승차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또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해외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건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재산,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또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든 차별 없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교회협의회가 2024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단합하는 교계 건설을 위한 교단별 연합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회장 김영문 목사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설교나 찬양이나 어떤 의미는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서로 각 교단별로 다르게 어떤 찬양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아마 다양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교협 측은 어제 오전 11시 날새소잔 장충동 식당 별실에서 교단 대표자 모임을 갖고 시카고 교협 창립 50주년 기념 교단별 연합 찬양제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교단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김영문 목사는 기독교 단체 및 교단별 연합을 통해 시카고 지역의 복음화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가 한 200여 개 정도 선교단체까지 포함해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교단별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지역사회 속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모두가 관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역 속에서 기독교가 연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붕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가을에 교단별로 함께하는 또 합창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기획하고. 교협 부회장 이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모임의 사회는 교협 총무 전상현 목사가 맡았는데요. 교협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 소속된 한인교회는 약 200여 개로 추정, 정식 등록된 교회는 180여 개로 집계됩니다. 이들 교회는 17개의 다양한 교단에 소속돼 있는데요. 이 중 미국 장로교 PCUSA, PCA, 미주 한인장로교 KPCA, 연합감리교 UMC, 미주 남침례교 CKSBCA, 미주 한인예수장로교 KAPC, 얼라이언스 처치 CMNA, 복음언약교 UCC, 미주 성결교회, 독립교회, 대한감리교회, 시카고 청년연합회 등 12곳의 교단 대표가 이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단마다 교회를 초월해 단합을 모색, 변화와 회복을 넘어 하나가 되자는 슬로건에 부합한 행사를 개최해 기독교계의 연합을 도모하려 한다며 교협의 대표적 연례 행사인 할렐루야 대성회,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와 같이 정례와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회의 중 찬양제를 통한 수익금은 교계 및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자는 병행사업 제안도 개최의 목적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수렴 여부를 타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좀 우리 목적, 이 지역 속에 좀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을 위한 또 우리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 찬양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별 연합 찬양제는 교협에 속한 교단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독립교회 연합과 시카고 청년연합 및 목사 부부합창단과 장로 성가단, 권사합창단 등 기독합창단 등도 참여 대상입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2일 주일까지며 교협 이메일로 접수 등록하면 됩니다. 시카고 Church Federation @gmail.com입니다. 교단별 연합 찬양제 참여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435-6358 교협 총무 전상현 목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모든 참여 교단은 행사 중 교협에서 제작한 2분 영상과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교협에서 이것을 주관하는데 참여하는 교단들은 전부 우리가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 교단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교단별로 이런 그 연합 찬양제가 아마 알리게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교단 대표들의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교단별 연합 찬양제 개최를 계기로 시카고 지역의 모든 교계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섬김의 곳이라는 교회의 참 의미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사무총장 최병훈 목사, 미주 남침례교 소속 교역자회 회장 김광선 목사, 그리고 이번 찬양제의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게 될 복음 언약 UCC 소속 레이크뷰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 교협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또 목사님이나 교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사회를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교협에서 주최해서 각 교단 대표들 이렇게 그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교단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시카고 교계가 더 깊이 하나 되고 또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 생각되고 경연 대회가 아니고 우리가 연합으로 또 각 교회별이 아니고 교단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교협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상담 분과 외 청년 분과를 새롭게 개설해 총 1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입니다. 청년 분과가 주관하게 될 봄 부흥회 Here I Am이 오는 6일 토요일 팔레타인에 소재한 베델 교회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 홍단 회장은 시카고 청년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교협 주최 2024년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는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사흘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가 되자라는 주제로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맡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클라우드 메켈라를 선임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 뒤를리얼그는 올해 28세로 CSO 133년 역사상 11번째 음악 감독이자 최연소 감독직을 맡습니다. 미켈라는 음악감독 지명자로 즉시 취임하고 2027년 9월부터 5년간 음악감독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CSO에 따르면 그는 1년에 최소 14주 동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10주의 시카고 안팎 정기 콘서트와 4주의 미국 및 해외 투어가 포함됩니다.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교재개발위원회가 이달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2024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 2년 동안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르 커뮤니티에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한국학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 참가를 위해 청소년 역사 발표대회에 지원한 중고생 팀이 현재 17개에 달하는데요. 대회 참가를 위해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각 팀이 미주한인 이민사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를 탐구해 발표문을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학생들의 발표문과 영상 등은 일리노이주 교육국에 제출돼 에이시안 미국인 역사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만 하는 근거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시카고시를 관통하는 시카고 리버에서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BC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강에서 제1회 시카고 리버 스윕이 9월 22일 열립니다. 자격을 갖춘 수영선수 5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참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오픈워터 수영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픈워터 수영이란 강이나 호수, 바다 등 야외에서 개최되는 장거리 수영 경기를 말합니다. 이번 수영대회는 강변의 르네상스를 기념하는 동시에 루게릭병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에 광범위한 눈과 비 소식 전해지는 등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최고 기온 30도대에 달하면서 추운 날씨 계속됩니다. 맥케니와 디켈브 카운티에는 1에서 많게는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7도, 밤 최저 34도, 내일도 70% 최인수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34도입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